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아주 반기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이로운 게 훨씬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죠. 자동차, 컴퓨터,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이로운 게 더 많았습니다. 물론 환경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건 있습니다, 분명.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노동에서 해방 너무나 많죠. 민주주의도 어찌 보면은 이 과학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고요. 여성들의 평등도 사실 이 과학 문명과 큰 어떤 틀에서 보면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롭다는 것은 100% 맞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포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 직업을 뺏기지 않을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졌던 것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러했다는 거. 자, 근데 문제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하셔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영어 선생이니까. 언어인 영어는 과연 AI 같은 기술이 통역과 번역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유. 인간은 언어를 제너레티브, 생성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웃풋이라는 얘기예요. 인풋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뭔가가 있고 그 기재가 외부의 자극을 받았을 때 이것을 생성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것을 변화를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아들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사투리 할 때도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AI는 데이터베이스의 조합형이에요. 그래서 끌어모아서 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인간의 제너레티브는 아니에요. 근데 AI 할 때 제너레티브라고 썼죠. 말을 생성형이라고. 그거는 그들이 하고 싶었던 욕망이고요. 아직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은 와트로 본다 하더라도 20와트 정도를 하루에 쓰거든요. AI는 거의 메가와트를 사용하죠. 이미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냥 새끼만 먹으면 언제라도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AI는 그렇게 안 돼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인간의 언어는 미래형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미래형이기 때문에 현재 있지 않고요. 미래 예측형이에요. 미래지향적이라고 하죠. 미래지향적입니다. 반면에 AI는 그냥 과거에 있던 거를 조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미래지향적일 수 없어요. 제가 여러 번 한번 테스트 해본 결과 그들은 우리 말에 많은 것들이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미래지향적이 아닌 과거의 조합형이다 보니 했던 말은 잘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말을 쓸 때는 거기서 오류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새로운 말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언어를 미래형으로 하듯이 AI가 미래형으로 만들 수 있다면, 미래 예측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자율운행차라고 있잖아요. 자율운행차가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인간은 운전할 때 모든 상황을 예측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능력이 있어요. 우리 뇌는 모든 에너지, 다시 말하면 21%에 대해 해당하는 우리 들어오는 몸의 에너지의 21%를 사용하는데요. 그 뇌가 이 에너지 중에 대부분을 예측 시스템에 사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AI는 예측 시스템이 있나요? 없기 때문에 아직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운행해서 많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마저도 어려운데 말은 더 불안전하죠. 자, 그래서 한번 새로운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부터 번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New Dark Age, 새로운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대, 테크놀로지와 미래의 종말. Across science and society, in politics and education, in warfare, commerce, new technologies do not mere augment our abilities, but actively shape and direct them for better and for worse. 자, 과학과 사회 전역에서 정치, 교육, 전쟁, 상업에서 새로운 기술은 단지 우리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그리고 지시합니다. 그 능력을.
뭐 더 좋은 쪽으로 뭐 그러면서 동시에 나쁜 쪽으로 가겠죠. 좋은 쪽, 나쁜 쪽 어떤 거네 형성하고 그 능력을 지시하고 합니다. It is increasingly necessary to be able to think of new technology in different ways and to critical of them in order to meaningfully participate in their shaping and directing. 자, 그것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어요.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기술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들을 또 비판하는 능력. 그래서 결국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형성하고 지시하고 하는 것에 인간이 직접 참여한 생각해야죠. 새로운 기술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도 하고 그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크리티컬 비판도 하고 하면서 의미 있게 그렇게 쉐이핑하고 디렉팅하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기술이 지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If we do not understand how complex technology function, how system technologies interconnect, and how systems of systems interact, then we are powerless within them, and their potential is more easily captured by selfish elite and inhuman corporation.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게 여기까지는 A 이렇게 되거든요. 모르면은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짐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나 복잡하게 테크놀로지가 기능하는지. 우리 언어가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영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죠? 제가 미래지향적이란 말을 말했을 때 사람들은 뭐지? 라고 할 거예요. 미래지향적이 뭐지?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 시제를 갖고 있거든요. 미래에 예측하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도 예측한 거를 생각했던 단어가 나오면 받아들이고 생각하지 않는 단어가 나오면 거부하거나 변화시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 머리는 예측 시스템을 가동해 가지고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즉시 바로 해석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미래에 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으면 바로바로 받아들이니까 시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와 여러분 이해하는 시간 사이에 거의 차이 없어요. 자, 그것은 바로 영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냥 막연하게 주어 동사 찾고 이런 구조로만 파악하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잘 몰라요. 잘.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면 얼마나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펑션을 어떻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테크놀로지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그랬을 때 모르면 우리는 파워리스 때문에 그들 안에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다 모든 기계가 우리 대신에 통역을 해줄 거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무지한 얘기예요. 무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 던지면 막 이해가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다 비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앞으로 영어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소설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안다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어느 선까지만 갈 수 있어요. 어느 선까지. 여행 가서 좀 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쓸 수 있죠. 필요한 것만 그때 임시방편으로 대처할 정도? 이 정도는 가능해요. 자, their potential is more. 자, 그들의 잠재력. 자, 우리는 무기력해지며 그리고 그들의 잠재력이 더 쉽게 누가 포획합니까? 이기적인 엘리트와 비인간적인, 그러니까 장애한 거죠. 비인간적인 그런 회사들이 그 잠재성을 더 쉽게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precisely because these technologies interact with one another unexpected, often strange ways, and because we are completely entangled with them, this understanding cannot be limited to the practicalities of how things work. 정확하게 이러한 기술이 서로 작용하죠. 예상하지 못했던 흔히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그것에 entangle, 엉켜있죠. 막 여러 가지 엉켜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는 리미트, 제한될 수 없어요. practicality,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신뢰,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거
그런 거로만 제한될 수는 없고 practically라는 것은 실제로 뭐랄까 practically 실제잖아요. 실제 가능성, 실현 가능성 또는 뭐 실제 사용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워킹 작동하는지를 에 대한 실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거로만 제한돼서는 안 되고 it must be extended to how things came to be and how they continue to function in the world in ways that are often invisible, interwoven. 그것은 넘어서야 돼요. extend. 확장돼야 돼요. 제한하면 안 되고 실제적인 것만 이렇게 알면 안 되고 그걸 넘어서 어떻게 될 것이며 되었고 어떻게 계속해서 세상에서 작동할 것인지 기능할 것인지 그 방식은 흔히 볼 수 없는 그리고 막 엉켜있는 그런 방식으로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거기까지도 확장돼야 돼요. 우리 어떤 이해가. 그런 이해가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인 거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what is required is not understanding, not literacy.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다? 이해가 아니라 literacy가 필요한 거예요. literacy가 뭐죠? 읽고 쓰는 능력이에요. 그냥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읽고 알고 그걸 직접 자기도 참여하고 활용 능력이죠.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literacy 읽고 쓰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활용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True literacy system consists of much more than simple understanding and might be understood practiced in public multiple ways. 진정을 우리가 그 시스템의 활용 능력이라는 건 훨씬 더 단순한 그러한 이해를 넘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해가 되면서도 실제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프랙티스가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해보는 거. It goes beyond the system functional use to comprehend in complex context and consequences. 그것은 뭘 뛰어넘는 겁니까? 시스템의 기능적인 사용. 컴퓨터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그렇죠.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 맥락과 결과까지 다 이해하는 거예요. It appears to see the application of any one system as a cure, insisting upon the interrelationship systems and the inherent limitation any single solution. 그리고 그 능력은 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거 거부하고 그러면서 주장하는 거죠. 상관관계. 시스템의 상관관계를 주장하며 내재적인 제한. 하나의 싱글 솔루션에 내재된 제한을 주장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적용. 그렇게 애플리케이션 하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의 진정한 활용 능력이란 건 첫 번째 뭐죠? 심플한 이해로만 구성된 이해를 뛰어넘는 걸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해하고 실제로 해보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멀티플한 방법으로 실행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활용 능력이라는 거 뭘 뛰어넘는 거니까 시스템의 기능적인 단순히 사용하는 거 그런 걸 뛰어넘어서 그 맥락도 이해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 진정한 literacy, 활용 능력이라는 건 보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걸 다 만병통치를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적용하는 거. 이거 다 거부해. 그러면서 뭘 주장하는 겁니까? 시스템의 상관관계, 연관성들을 그리고 내재된 한계들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갖고 있는 내재된 한계도 주장하면서 모든 걸 만병통치를 하나로만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한 그런 걸 다 거부하는 거죠. It is fluent not only in the language of system, but it's a meta language. The language it used to talk about itself and interact with other systems, and is sensitive to limitation and potential use and abuse of that meta language. 자, 그것은 fluent, 유창한 거죠. 언어의 시스템의 언어에 유창한 것뿐만 아니라 메타 언어에도 유창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타 언어가 뭐냐?
메타라는 건 초월한 뜻이군요. 언어를 초월한 거다 뜻인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국어를 하죠. 모국어. 영어가 있어요. 그럼 이 언어와 이 언어를 초과해서 초죠. 넘어서 서로 통용될 수 있는 어떠한 언어가 있겠죠. 이걸 메타 언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시스템 언어 충분히 플루언트 유창해야죠. 그러나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메타 언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메타 언어는 talk about itself, 자기 언어 그 자체에 관해서 대화할 때 이용하는 언어이며 그 다른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국어에서 주어라고 하잖아요. 이게 메타 언어예요. 영어에서는 subject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메타 언어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자기 자신, 언어 자기 자신에 관해서 대화할 때 이용하는 언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에 또 민감합니까? 한계와 잠재적인 사용과 남용. 그 메타 언어의 잠재적인 사용과 남용에 대해서 또는 한계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겠죠. 메타 언어도. 그러니까 주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걸 다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민감하며 그리고 crucial 좀 더 중요한 건 capable both performing 수행도 하고 그리고 비판에 대해서 반응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쭉 봤고요. 메타 언어라는 건 사실 복잡한 의미인데 언어 자체를 말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에서도 주어가 있고 영어에서도 주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자신의 언어를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주어라고. 그러니까 나는 학교 갈 때 나는 하면 내가 주어잖아요. 주어가 누구죠? 나는이잖아요. 이거를 또 다른 언어로 표현했잖아요. 이걸 메타 언어라 그래요. 영어라는 것 영어라는 자체를 메타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영어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도 사실 이게 메타 언어거든요. 이거 자체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국어적인 나와 동일한 어떤 뭔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으면 됐고요. 자, 하여튼 간에 언어에 대해서든 뭐든 간에 우리가 정확히 알고 들어갔을 때 과학기술의 발달의 한계를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를 경우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언어를 통해서 다시 말해 영어 공부를 통해서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바로 인간은 영어가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조합형이 아니라 생성형, 제너러티브라는 걸 우리가 알므로써 단순한 단어 암기나 이런 걸 통해서 언어를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AI가 하는 메가와트씩 쓰는 이러한 방식이 바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영어 방식은 바로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미래형이 훨씬 더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덜 듣게 되면서 생성형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